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저도 나이 들면 치매는 절대 안 걸려야 할 텐데 싶은 생각이 간절해질 정도로 집안에 치매 걸린 어른이 생기니 신경 써야 할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사실 전 어릴 적부터 병시중 드는 어머니를 익숙하게 봐왔고 그래도 똥까지 받아내면서 10년 가까이를 버틴 이유는 그나마 아버지가 정신은 똑바른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더군요. 차라리 몸이 아프면 도와줄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관리만 해주면 되지만 치매는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24시간 가까이를 끼고 지내야 하는데 그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남편도 걱정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에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기는 부담이 됐고 친척들하고 모여서 함께 회의를 거쳤는데 지금 우리 집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어머니 침대 하나 놓아드릴 공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너무 옛날 분이라 첫째인 아주버님만 늘 우선시해서 키우면서도 둘째 아들인 저희 남편에겐 푸대접으로 방치에 가깝게 키웠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그토록 먹을 거에 예민하고 부족한 게 있음 못 견뎌 하는 성미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여보, 이렇게 과일을 몇 박스씩 사두면 다 썩는다고. 쌀도 제때 신선한 걸 사야지. 당신 이렇게 많이 사두고 어떻게 먹을 생각이야? 나는 부족한 게 힘든 사람이야. 그렇게 자라서 그래. 우리 시절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배고파서 뭐 훔쳐먹었던 적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살았어. 형님 밥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 어머니가 따로 차려주고 친구네 집 돌아다니다가 안 되는 날에는 물로 배 채웠다가 슈퍼 들어가서 빵 하나 훔쳐먹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당신 집 그래도 밥 먹고 살 정도는 됐잖아. 우리 엄마가 형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가출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찾지도 않더라고. 우리 엄마한텐 내가 없는 사람이야. 정말 남편 말대로 가끔씩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아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초반엔 다른 부인에게 낳은 아들인가? 그래서 정이 없나 싶은 의심까지 하게 만들더군요. 오로지 첫째 아들이 우선시되는 집이에요. 어머니, 바닷가 쪽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까요? 요즘 답답해 하신다고 해서 주말에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영민이는? 아주버님은 일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물어볼까요? 영민이 없이 어디를 가? 영민이가 있어야지. 그럼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어디 식사라도 하고 오자 하면 무조건 첫째를 찾더라고요. 처음엔 첫째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남편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른이 돼도 어릴 적 남편이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쌀, 과일, 세제, 과자 모든 게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야 남편은 안심을 했고 초기엔 그런 문제로 많이 다퉜지만 나중에는 저도 포기하고 이해를 하게 되더군요. 그냥 동네 친구들을 나누어주면서 인심 좋게 지내는 걸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죠. 남편 살아온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제라도 원 없이 가득 쌓아놓고 언제든 먹으란 마음이 들어 저도 존중하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정정할 때는 누구보다 이 집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모든 대소사를 본인이 정해야 했고 주로 그 일은 첫째 형님네와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저도 어느새 길들어 그런지 그냥 정해주는 몫을 나눠주고 그냥 그걸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호랑이같이 늘 꿋꿋하고 무섭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5살 아이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라도 형제간의 돈을 다 모아서 모시면 좋을 텐데 그때 마침 사업 위기를 겪던 형님네도 본인 집에서 모시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애들 방 하나로 합치면
그런 생각하지도 마. 왜? 그래도 어머니 계속 누군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내가 겁이 나네. 형님이 모셔야지. 나는 어릴 적에 엄마가 낳은 자식인지 의심스러워하면서 컸어. 추운 날에도 형방이만 불 떼주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엄마하고 자식 간에 정도 크게 없어. 도리만 할 뿐이지. 그래, 그 마음은 아는데 그러니까 형님네 배려한다고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둥 절대 당신 입으로 얘기하지 마. 형님이 모셔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부담을 나누자 그러는지 참. 당신이 얘기해. 나는 정해지면 그대로 할 테니까. 돈은 보태줄 수 있는데 형님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 어머니가 유산도 100%다 줬다고. 난 1원도 없었어. 인제 와서 노인네 돈 다 쓰고 요양원도 못 보내잖아. 나는 딱 도리만 할 거야. 당신은 나서지 말고 있어. 어찌 보면 참 독하다 싶은 이야기였지만 남편의 어릴 적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저로선 그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엄마의 사랑 같은 걸 느끼지도 못하고 컸는데 이제와 모든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자니 내심 억울했을 법도 할 겁니다. 결국 형님네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리가 찾은 방법은 형님네와 우리 집 중간 지점의 작은 원룸에다 어머니를 모시는 거였고 중간에 요양보호사가 일정 시간을 맡아주시기로 했죠. 서로가 일정을 잘 짜서 빈 시간 없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유독 저에 대한 기억이 나빠서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원래도 저를 그렇게 예뻐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참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호통을 치고 거품 물고 넘어갈 듯이 화를 내니 저도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게 깐깐하고 먼지 하나를 못 견디던 어르신이 오죽 힘이 들까 싶어서 청소나 설거지라도 하러 가는 날에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와! 나쁜 년. 어머니, 빨리 치우고 갈게요. 조금만 있으세요. 너 같은 년이 꼬리를 치고 덤비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있는 거야. 지금 어디다 숨겼어? 당장 안 나가 이 년아? 한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것 같은데 그 여자를 저로 알고 오해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TV를 보다가도 뛰어나와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던지지를 않나 곤란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 사건을 남편과 형님이 알게 되면서 결국은 제가 가는 날 시간을 바꿔 되도록 남편이 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너무 자극하는 것 같아 그것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는 식사 과일 등을 챙겨서 놓고 오는 일을 맡기로 했죠. 형님네도 의외로 순순히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뵙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까봐 저도 더 신경이 쓰여 먹는 거 하나는 살뜰히 챙기기로 했죠. 형님네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자기는 괜찮아? 아우, 난 정말 죽을 맛이야. 형님은 일까지 하는데 주말도 전혀 없으시죠? 솔직히 말로 몸 아픈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노인네가 정신이 나가버리니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니까. 요양원에 모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집 남자들 무능력해가지고 우리가 고생이야. 어머니 그래도 요즘 조금 나아지진 않았어요? 더 심해지지. 이게 나아질 리는 없어. 포기야, 포기. 특히 맞벌이하는 형님은 겨우 늦잠이라도 잘 수 있는 주말이나 집안일 정리하는 것도 바쁠 텐데 그 와중에 어머니를 내내 보살펴야 하니 모두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막상 누구 집에 딱 모실 만한 상황이 아니니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다른 수는 없더라고요. 그나마 회사가 아니라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남편이 조금 더 마음을 내서 돕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요즘 형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던데. 안 그래도 오늘 형님하고 통화했는데 힘든 것 같아. 아휴,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돕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아들로서 너무 못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떠날 날 얼마 안 남은 엄마한테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어? 나도 그래야 엄마 보내고 마음이 편하지. 그래, 잘 생각했어, 여보.
그래야 당신도 후회가 없지. 내가 며칠씩 가서 있다 와야 될 것 같아. 왜, 더 심해지셨어? 여러모로 챙겨줄 게 많은데 낮에 몇 시간 오는 사람을 믿고 맡기기도 조금 그렇고 한 3일 정도는 있다 오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남편은 그날로 짐가방을 꾸리더니 어머니 집에서 지낼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도 괜히 제가 가서 역정을 내는 어머니 때문에 잘 뵙지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남편이 마음을 풀고 부모님께 응어리진 마음을 비우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형님도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두 분과는 다르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자기가 시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더 힘써달란 말을 부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유산도 다 형님 쪽에서 받았다고 하니 염치가 없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게 효자가 된 남편을 저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지낼 동안은 최선을 다해보자고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 어머니를 남편이 씻기고 하는 일은 힘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서 남편을 도우려고 방문을 했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안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잠시 산책이라도 갔나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띠리링 하는 소리가 3초 정도 들렸다가 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안에 핸드폰을 두고 갔나? 치매 걸린 노인이 혹시라도 걸어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별 생각이 들어 형님네부터 경찰까지 다 연락해 놓았습니다. 30분쯤 지나니 남편이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 일 없이 어머니와 동네를 잠깐 걷고 있었다고요. 언제쯤 돌아오나 싶어서 제가 집에 와 있다고 하자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집 앞이라고? 불쑥 오면 어쩌라고? 아니 걱정돼서 당신이 어제 씻기는 게 힘들대서 일단 가. 집 앞에 있지 말고. 왜? 반찬이랑 해서 왔는데 씻기고 가려고. 당신 엄마 만나면 힘들어하는 거 몰라? 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연락 없이 오지 마. 낮에 요양보호사도 오는데 당신까지 오면 더 정신없어. 내가 못 올 때 왔어? 말을 그렇게 해? 알았어. 저도 빈정이 상해서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문 앞에 걸어놓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럴 때마다 저도 치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도와준다는데 왜 소리를 치고 성질을 부려? 편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형님 말로는 어머니 몸무게도 점점 빠져서 잘 못 드시는 것 같다고 해서 마음이 쓰여서 얼굴이나 뵐까 하고 찾아온 건데 전화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무안해지더군요. 마치 오면 안 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일이 있는 뒤로 문 앞에 두고 왔어. 반찬통 이번 주에 갖고 와. 정도로 문자로 남기고 문만 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예 어머니 집에서 3일씩 있더니 일주일 이상 집에 한 번을 안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니 일이니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렇게 남편 얼굴조차 가물가물하던 어느 날 사골국을 끓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편지 봉투 하나가 문에 있더라고요. 고지서 같은 건 우편함에 있는데 누군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인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랫집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이렇게 편지로 대신에 남깁니다. 신혼이신 것 같은데 아래층엔 어린아이들이 크고 있습니다. 낮에 두 분이 그런 소리 내는 게 너무 잘 들리네요. 쿵쾅대는 소리도 너무 크고요.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니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손수 쓴 편지를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집에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효자 행세를 하던 남편의 모습이 탁 떠오르더군요. 어쩐지 전에만 해도 유산 이야기에 어릴 적 서러운 사연까지 다 꺼내서 엄마 정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어머니를 치근해하며 효자가 된 것도 그랬지만 3일 정도 있겠다더니 몇 주씩 집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게 수상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매 걸린 어머니 집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참고 또 참다가 어렵게 편지를 썼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일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더군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부여잡으며 태연한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과일하고 국 끓인 거 놓고 왔어. 어머니랑 먹어. 잘 먹을게. 근데 엄마가 요즘 입맛이 통 없나 봐. 많이 야위셨다고 하던데 혹시 아랫집 사람 알아? 나는 모르지. 그 집에서 조금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던데 낮에 요양보호사 와서 쿵쿵거리고 그럴 일이 있나? 아까 우연히 스치면서 만났더니 청중하게 그러더라고. 개념 없는 여편네. 내가 이야기할게. 뭐 다른 말은 없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조심히 하라고 해. 그리고 여보, 형님이 언뜻 그러는데 이제 어머님 요양원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던데 당신 너무 힘들까 걱정된다 그러시네. 이제 와서? 미쳤어? 안 돼. 참나, 내가 다 모셨더니 그게 또 꼴보기 싫었나? 우리 엄마 내가 모실 거야. 당신도 솔직히 힘들긴 하잖아. 싫어. 엄마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있어. 알았어. 집에는 한 번 안 올 거야? 엄마 먹는 것도 그렇고 당분간은 못 가. 저는 집으로 와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며 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용수숨 치는 분노가 가라앉질 않겠더군요. 이 서울 땅에선 맘 놓고 소리 지를 곳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타들어가는 속을 겨우 진정시킨 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넘도록 문 앞에 반찬만 놓고 온 제가 상황을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요양보호사와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굴었었던 한마디만 해주면 계속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형님에게 번호를 받아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뵀었는데 어머,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네? 매일 가서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요. 둘째 아드님이 오신 뒤로는 제가 안 와도 된다고 그러셔서 안 가고 있는데 할머니 생각이 종종 났었는데 아직 잘 지내고 계시죠? 무슨 일 생겨서 전화 주신 거 아니죠? 괜히 걱정이 되네요. 둘째 아들하고 같이 온 분은 없었어요? 무슨 여동생? 잠깐 스치듯 뵙기는 했어요. 그제서야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노인을 모신답시고 없는 여동생까지 만들어 그 집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자기 엄마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아들이란 인간이 어쩌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여자에 미쳤다고 한들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효자 아들이 이제는 바람 피우고 싶어 숙소방으로 어머니 집을 이용하는 꼴이 됐으니 혹시라도 요양원에 보내면 그 공간이 사라지니 그게 불안해서 그렇게 강하게 어머니를 자기가 모신다고 했겠죠. 끝끝내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던 남편의 그 단호한 목소리가 마치 이 여자랑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것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대체 그녀는 또 누군지 낯짝을 봐야 살겠더군요. 마침 다음 주가 구정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저는 그때를 미리 준비해서 어머니를 찾아뵐 구실을 만든 후 급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노를 고스란히 갈아 넣어서 만든 두 연놈들을 먹일 최후의 만찬을 직접 다 준비했죠. 계란엔 소금 1kg를 풀어 짜디짠 전을 부치고 나물엔 액젓을 들이부어서 먹지도 못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어머니가 놀란다며 죽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번호도 형님을 통해 받고 사전에 어머니 집에 모든 작업도 맞춰놓은 상태였죠. CCTV는 들고 있을 테고 만발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집, 아니 남편이 숙소로 쓰는 그 문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엔 어머니를 챙기느라 숨이 가빠 힘든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그 여자랑 둘이 뭘 하느라 정신없이 받는 목소리였더라고요.
문을 열라고 남편에게 독촉하니 다급해진 남편은 맨몸 차림으로 뛰쳐나와 토끼 눈을 뜨고 문을 열어주더군요. 결국 그 여자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죠. 고소하다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계시네. 같이 식사하세요. 그 둘 앞에 벌칙 수준의 음식을 차린 후 먹게 했습니다. 컥컥거리면서도 찔린 게 있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전 두 사람이 눈빛 교환을 하는 걸 보면서 나지기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더니 정말이네. 여동생이 있었네. 여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전 결국 상에 있던 음식을 죄다 얼굴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김치 국물부터 기름진 전이 얼굴에 날리는데 그걸 봐도 용암처럼 높아질 대로 높아진 분노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다 알고 왔단 걸 짐작했는지 남편은 가만히 맞고 있더군요. 맛도 안 느껴지지? 치매인 부모 앞에다 두고 벌건낮에 그 짓거리하고 있으니까 짜릿해? 좋았어? 인간 탈 쓰고 그딴 짓 하면 부끄럽지도 않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집에서 이따위 더러운 짓을 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너희들 바람 피운 것들 제대로 살게 안 될 거거든?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봐. 너희 모습은 내가 CCTV로 두고두고 갖고 있다가 평생 괴롭힐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렇게 알아. 넌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선 녹화된 둘이 했던 추한 짓거리에 그 광경들을 모두 화면 안에서 볼 수 있었는데 심지어 얼마나 이런 일이 익숙해졌는지 방에 어머니 한번 들여보질 않더라고요. 이게 치매 걸린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 또 같이 이딴 짓 한 여자는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정말 똑같은 것들끼리 유유상종이다 싶었죠. 참 구정 하루 앞두고 무슨 짓인지 온 세상이 다 들썩이고 행복해하는 전 이혼 준비로 칼을 갈면서 지냈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화면 속에서 뒤엉켜 짐승같이 미친 짓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평소 같으면 내 가족 먹일 것 준비하느라 보냈을 시간을 마음고생을 하다 4일 만에 5kg나 빠지더라고요. 어쩌면 어머니는 이 인간 인성을 이미 알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형님을 통해 어머니 소식은 간간히 듣지만 그 집 근처만 가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몸이 반응하니 안 가게 되더군요. 저는 이 둘을 어떻게 벌줄까 고심하다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그 여자의 신상까지 알아내 개망신을 줘야겠다 다짐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자와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자랑도 재혼을 한 사람이었죠. 재혼한 남자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는데 저는 그 남자에게도 찾아가 당신 와이프가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거 보시고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하시라고 증거자료 싹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그 상간녀는 제가 그날 지 남편과 만날 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약속 장소에 찾아와 지 남편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여자를 보고는 더 혈압이 올라 발각됐을 때 나한테도 그렇게 빌어보지 그랬어? 하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살림하는 아줌마라서 몰랐나 보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니 니들한테? 본때를 보여준다고 했지? 하며 컵에 있던 물 한 바가지 뿌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저는 이 모든 증거로 100% 승소를 거둬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놈은 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제게 절반이나 줘야 했고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식구들도 더 이상 남편을 사람 취급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쌤통이다 싶었고 평생 그렇게 가족도 없이 늙어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왔어요. 벌써 이 일이 흐른 지도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설 명절만 다가오면 그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왜냐면 작년 설은 제게 최악의 설이었거든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속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전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런 일 없이 남은 인생은 평탄한 길만 펼쳐졌음 합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평안한 시간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